자, EBS 만점 마무리 1 해볼게요. 21번을 제가 분석은 했는데 풀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틀렸네. 자, 신유형은 일단 지문의 주제를 보면 된다. 얘의 입장이 나와요. 자, 제가 가졌었던 또 다른 수업은 바로 ESL 수업인데,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무슨 언어 수업인데, 그냥 이제 정리할 때 외워보시고 뒤에 단어. 자, 그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가 이거 외웠잖아. 뭐라고? 소리 지르더란 동사요.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서로 간에 분위기가 좋아 나빠. 분위기가 일단 안 좋네. 그지? 애들이 막 싸우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둘은 시작했는데 스윙이 일단 뜻은 알죠? 휘두르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스윙하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 되지. 원래 뜻이 주먹을 휘두르다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어쨌든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저는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get in the middle은 중간에 딱 들어가게 돼 끼어들다는 뜻이고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복도로 갔고요. 도움을 요청했지요. 남자 선생님이 왔고요. 아마도 이분은 여자인가 봐, 그지? 남자 선생님이 왔고요. 그의 방이니까 여기서 교무실 정도, 교무실로부터 그 싸우던 두 명을 separate, 분리시켰습니다. 좀 이제 뭔가 상황을 일단락 시켰네. 또 다른 선생님이 escort, 뭐죠 이건? escort하다는 단어만 쓰잖아요, 그죠? 데려가다. 자, 그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오피스니까 교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노력했고 수업을 하려고 했지요. 근데 not very successfully. 그리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제가 I must add 라고 제가 말을 덧붙여야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입니다. 구어체식으로 쓴 거예요. 자, 상황이 안 좋아. 싸우는 걸 보고 났더니 질려버렸어. 수업을 못할 정도로. 자,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principal 뜻이 뭐라고요? 학교 이름이 분명히 해줬고 뭐다 이거? 교장이라는 단어죠, 그죠? 형용사는 뭐라고? 형용사는 주요한이라는 뜻이고. 자, 마지막 날에 교장쌤이 말했습니다. 그가 교장쌤 본인이 생각한다고 제가 매우 잘했다고 교장쌤이 저에게 말했어요. 교장쌤은 희망했지요. 제가 would return 돌아오기를 substitute이라는 단어 우리가 동사로 외운 적이 있거든요. 무엇을 대체하다라는 단어를 외웠고 요 지금 to 뒤에 I would return 하고 지금 곧 품사가 지금 얘가 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대체품이라는 뜻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대체할 사람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뜻은 대체 교사가 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정황상 뭐 하러 온 사람이다 이거 교생 실습 같은 거를 하러 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교장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대체할 사람으로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저는 교장쌤을 봤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Oh seriousness. 아주 심각하게 take a good look at this face. 이 얼굴, 이 여자가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take a good look at this face. 제 얼굴 잘 봐두세요. 왜냐하면 교장쌤 당신은 is never going to 제 얼굴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니까요. 교장쌤이 바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무슨 의미야 이거? 절대로 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게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사는 맞아. 그 뒤에는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I never send 나는 학생을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너의 교무실론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고 2번 나는 try to have my teaching skills 나는 나의 가르치는 기술을 sharpen이 뭐죠 이거? 날카롭게 하다, 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르치는 기술을 날카롭게 갈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 갈고 닦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기 가르치는 스킬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도 아니고 저는 결코 일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대체하는 선생님으로 여기서는 두 번 다시 3번이 가장 적절하죠. 4, 5번도 읽어보면 아니고 5번에 vacancy라는 단어인가? vacancy 이게 뭐죠? vacant라는 단어는 중딩 때 많이 봤는데 vacant 뭐다 이게? 비어있는 empty는 똑같아요. vacancy는 빈자리라는 명사입니다. emptiness 빈자리. 자, 이 정도 하고 자 3점짜리 위주로 풀이 해볼게요. 나머지는 제가 답지랑 다 달아놨거든요. 틀린 거는 풀이 못 듣는 건 집에 가서 보시고 23번 가보도록 하자.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 racial이라는 단어 외웠죠? 뭐였지 뭐? 합리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단어는 기반되어져 있는데 바로 reason이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있다고요? 원인, 이유 말고 이성이라는 뜻이 있고 동사로 뭐였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다는 뜻에서 추론하다는 뜻이 있고, reasoning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추론이라는 단어가 되고 이따 뒤에서 등장을 하죠. 합리적인이라는 단어는 기반되어 있는데 바로 이성이라는 개념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자, 진주어 앞에 가주 해석 안 해요. 그리고 that 이하가 이해돼야만 되는데 뭐가? that 이하가 꼭 필요하네. 이성은 심지어 not thinkable, 생각 가능하지도 않다. 근데 단서가 붙어요. apart from은 적어놨죠?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기 때문에 뭐뭐가 없이는 이렇게 돼요. 뭐가 없이는 논리의 사용 없이는 이성이라는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해돼야만 됩니다. 논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이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뒤에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건 제가 할게요. 자, 그에 따라서 만약에 수학이라는 과목이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basis, 기반을 갖고 있는데 which is rational, 합리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면, 수학의 합리성이 들어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 수학의 기반은 has to하고 in here 있는 우리가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뭐뭐가 뒤에 목적어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게 합리성의 기반이 된 것이라면 수학의 기반은 본래 갖추어져 있어야만 하지요 하고 목적어 밑으로 이렇게 가요. 논리적인 원칙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중간에 들어간 건 그게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게 아니면 논리적인 원칙들을 따르기는 해야지요. 뭐 이런 얘기. 어쨌든 수학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논리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상당히 evident 뜻이 뭐죠? 명백한, 분명한. 상당히 명백하지요. 대기하가. 요즘은 지금 두 문장에 걸쳐서 부정, 부정, 이중 부정이 나와요. 요거랑 no하고 without. 그지? 이때 어떻게 하라고? 부정, 부정은 지워버리라고. 강조 때문에 넣어준 거거든. 지워버리고 해석하면 더 명확해요. 자, 지우고 가보자. 상당히 분명하지요. 수학적 활동이 심지어 conceive라는 단어 외웠잖아, 우리. 뭐라고 이거? 생각하다. 생각으로 만들어내다라는 단어가 있었고. 자, 다시. 그리고 임신하다라는 두 번째 뜻이 있었고. 상당히 명백합니다. 수학적 활동이 심지어 생각해보건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말이죠. without에 out 지웠어요. 뭐와 함께? 논리에 대한 의존과 함께 수학적 활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명백하지요. 아, 수학에는 뭐가 필요하다? 논리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게 질문의 제목과 가깝겠지. 자, 그 다음 논리는 수반하는데 바로 그러한 building block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고 그랬죠? 이거 뭐라고? 구성 요소라고 외운 적이 있습니다. building block, 구성 요소라고 그냥 외워두시고 단어 자체로. 자, 논리는 수반하는데, 포함하는데 바로 그러한 구성 요소를 포함합니다. So to speak 외웠죠? 뭐라고?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수학을 위한 구성 요소를 논리가 포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벗이 나와서 혹시나 역점이 있어서 지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때때로 생각되어집니다. 대디하라고. 논리가 수학의 branch는 뭐죠? 원래 뜻은 나뭇가지라는 뜻이 있고, 가계로 따지면 무슨 본사에 딸려있는 지점이라는 뜻이 있고, 또 여기서 뭐다? 학문이기 때문에 분야가 되죠. 자, 다시. 때때로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논리라는 것이 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이라는 게 있고 수학의 여러 가지 하위 개념 중에 논리가 있는 걸로 생각된다. 뭐 이런 얘기. 논리, 계산, 뭐 수리력 있겠지, 그지? 그 중에 논리라는 건 수학에 포함된 하위 개념으로 생각이 때때로 되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erroneous,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하위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얘는 논리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수학이 생겨난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부정부정이 또 나오죠. without하고 앞에 no를 지웠어. 부정부정 지우고 해석해볼게. 자, 어떤 수학이든지 간에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와 함께? 논리적 원칙에 대한 reliance도 외웠죠. rely의 명사는 dependence랑 똑같죠? 의존. 논리적 원칙에 대한 의존과 함께 어떠한 수학이든지 간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의 바로 그런 근본적인 구조로서 수학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라는 것이 이게 아니라 논리라는 것이 밑바탕에 있고 이걸 토대로 수학이라는 게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재밌는 주제죠. 그치? 계속 똑같은 얘기 하니까 수학이란 건 뭐다? 논리라는 것이 있어서 나올 수 있는 학문이었다. 뭘 가장 비슷한 걸 잡아주시면 돼요. 1번부터 보자. 차이점들. 수학과 논리의 차이점 절대 아니죠. 2번. 논리인데 바로 합리적인, 이성적인 기반으로서의 논리. 뭐에 있어서? 수학에 있어서. 키워드 다 들어갔죠. 그죠? 3번. 흔한 misconception 뭐라고 이거? 오해, 잘못된 개념. 수학에 대한 흔한 오해 아니다. 흔한 오해가 뭐 논리가 어쩌고 그거는 그 포인트가 아니고요. 지금 오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수학이라는 건 반드시 논리가 갖춰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4번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수학을 쉽게 논리를 이용해서 가르치는 내용 아니었고요. 변화들 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학의 개념에 있어서의 변화들도 아니다. 가장 가까운 건 2번이더라.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요. 자, 어법으로 가볼게요. 자, 어법이 이번에 좀 풀만 했습니다. 어법이. 요건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birth rate하고 요건 당연히 출생률이고요. fertility rate, 이 fertility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잖아. fertile이라는 단어 했었죠. 뭐라고? 땅으로 따지면 비옥한, 기름진. 사람에게는 뭐라고? 다산의, 아이를 잘 낳는. 그 fertility, 아이를 잘 낳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건 출산율입니다. fertility rate. 자, A는 지금 estimate 뜻이 뭐죠? estimate 평가하다, 추정하다, 측정하다는 뜻이고 요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묻는데 얼핏 봐도 위치가 일단 주어잖아. 관계대명사 그죠? 뒤에 주어가 없으므로 요 선행사를 찾으면 되네. 얼핏 보기 일단 선행사는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선행사가 될 확률이 높죠. 즉 구조를 보자고. 출생률은 콤마 위치니까 뭐로 바꾼다? and is로 바꾸죠. 그리고 그 출생률이라는 것은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인데 바로 1000명당 말이죠. 이게 주어 1일 것이고 그리고 출산율은 또 콤마 위치니까 또 and is로 바꿔요. 앞에 있는 출산율 단수니까 주어는 이 단수기 때문에 s가 붙어야 되지. 그리고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숫자인데 각각의 여성이 give birth to가 뭐뭐서 나타나요. 낳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의 숫자입니다. 요까지만 해석해볼까? 자, 바로 throughout 뭐라고요? 뭐뭐 내내. 시간의 개념이면 뭐뭐 내내라는 뜻이에요. reproductive 뜻이 뭐라고? 사람에게 reproduce 뭐라고 해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번식하다는 뜻이라고. 뭐니건 번식기준이다. 여성인데 남자들 인간들 그죠? 뭐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내내 낳을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바로 출산율이다. 까지만 일단 보시면 돼요. 뒤에는 사실 문제 푸는데 필요가 없고. 자, B로 가자. that과 does가 있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that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을 수 있다. 근데 단수일 땐 that이고 복수일 땐 does로 된다. 국어의 대구법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거의 항상 출생률과 출산율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더 높아요. 뭐보다? 어디에서? 산업 아니면 산업이라는 얘기 이제 발전한 이래요. 산업으로 발전한 아니면 이미 발전이 끝난 선진국들에서의 그것들이 맞겠지. 비교 대상은 지금 개발도상국에서의 출생률과 출산율, 선진국에서의 출생률과 출산율. 기본적으로 대상이 두 개이기도 하고 각각의 대상도 복수이므로 도주로 받아줘야 된다. 대상되면 안 된다. 자, C로 갈게요. 하나는 관계부사. 두 개의 차이 명확하죠. 이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위치는 뭐? 관계 대명사. 무슨 문장? 무언가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뒷문장만 보면 돼요. 앞에는 상관없어요. 둘 다 선행사로 공통적으로 부생물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대부분의 건강 서비스들은 자주 inaccessible 외웠잖아요. 뭐라고 이거? access가 뭐죠? access 접근하다. accessible 접근 가능한, 이용 가능한. 인이 붙었네. 접근 불가능한, 이용 불가능한. 대다수의 건강 서비스들이 자주 이용 불가능합니다. 뒤에 빠진 게 아무것도 없죠? 되물어볼 게 없죠? 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고 관계부사 외원의 자리다. 그리고 앞에도 지금
나라들이라고 하는 장소의 선행사가 왔으므로 where이 틀릴 리가 없다. 전법은 평이했습니다. 3점짜리로 보기엔 굉장히. 자, 그다음 31번으로 갈게요. 31번 이게 2점짜리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3점짜리가 되죠, 차라리.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는 빈칸의 위치가 중반이나 중반 이하일 때는 요 밑에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죠. 그죠? 얘도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이 상세한 설명이 진짜 죄다 비유예요. 죄다 비유.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위에를 읽고 밑에 읽으면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데 요거 읽고 바로 밑으로 가면 요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 이렇게 요거 읽고 저렇게 풀었거든요. 또 밑에 읽고 모르겠더라고. 밑에만 읽어서. 그래서 이럴 경우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또 비교적 답을 잡기가 쉬워요. 자, 볼게. 지금 3점짜리로 봐도 무방해요. 일단 빈칸의 내용을 요거를 잘 잡아줘야 돼요. 요걸.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 길인데 요 지문이 또 어려운 이유가 단어들이 생소한 게 되게 많이 나와요. be라는 게 뭐뭇을 뭐 하게끔 명령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가 우리가 따르도록 명령하는 그 길은 요것도 어렵죠. 단어를 안 좋지, 그지? 공언하다는 뜻이야. 공언하다, profess. 고백하다, 여러분들 고백하다, confess, 그죠? 그 fess가 들어가면 뭔가 밝히는 걸 말하는 거구나. 근데 profess래. pro는 뭐라고? 적조사 forward라는 뜻이라고. 앞으로 나가서 말하는 거야. 공언하다는 뜻이야. profess. 요것도 처음 보는 단어죠? 단어가 어렵죠? 자,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가 나와요. 그가 따르라고 우리 보고 따르라고 명령하는 그 길은 공언합니다. 뭐라고 공언하는데 이 길은 이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 A는 아니고 but B라고 합니다. 자, 뭐는 아니냐? mere 단순한 airy는 공허한이라는 뜻이에요. empty랑 비슷한 공허한, 부질없는 공허한 길이 아니라 자, fabricate이라는 건 잘 짜다 엮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단어로는 weave라는 단어가 있죠. 걔랑 동의어로 보시면 돼요. 자, 이 길은 짜여져 있는데 ideal, 관념적인, 이상적인 거미줄로 짜여진 단순한 공허한 길이 아니고요. 그러면 A가 죄다 길지만 이런 거네. 그냥 추상적인 그가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이렇게 돼요. but B입니다. 어떤 길이냐? 바로 딱딱하고 견고하고 넓은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빈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리고요. 그래서 파악해야 될 건 그가 이끌어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이런 얘기야. 그가 이끌어주는 게 어떠한 곳이냐. 어디길래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 아닌 지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밑에 읽어서 알 수가 없으므로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그의 주장이라고. 그의 주장. 위에 처음부터 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한 가지 장점이 있죠. 이것은 소유되는 것인데 이 사람이구나. 미스터 다윈에 의해서 뭔가 이제 장점, 좋은 점, 비교점이 오고 그 뒤에 5번은 뭐뭐에 비해라는 뜻이 돼요. 그의 predecessor 전 임자라는 뜻이고 pre가 before니까 먼저 있던 사람. 자, 미스터 다윈의 전임자에 비해서 미스터 다윈에 의해서 소유되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겠죠. 그게 뭔지 보자. 자, 그는 미스터 다윈 씨는 혐오합니다. 단순한 speculation 외웠잖아. 두 가지 뜻으로. 기억나니? speculation 두 가지 뜻 외웠는데 1번 뜻 추측. 여기서 추측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 나쁜 뜻으로 뭐가 있다고요? 투기라는 뜻이 있다고 외운 적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단순한 추측을 너무나 혐오하는데 추측을 싫어하는데 뭐 자연이 vacuum이란 거 뭐야 이거? vacuum? 진공 상태를 너무나 혐오하듯이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얘기예요. 자연이란 거 뭐가 비어있는 걸 못 보고 뭐가 채워넣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연이 진공 상태를 혐오하듯이 이 사람도 역시나 추측이란 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끌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이냐?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좀 어렵지만 이거 잘 보면서 해봅시다. 자, 이거 채원이 해볼까? 그는 그가 뭘 주장하는지 알았냐 이게 답이야. 그는 greed라는 단어 외웠죠. greed가 뭐지? 나쁜 뜻으로? 이게 탐욕이라는 단어를 외운 적 있고, 그래서 무엇을 갈망하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는 갈망을 하는데 사례와 선례, 그러니까 구체적인 옛날에 있었던 지금 있는 어떠한 예시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만큼이나 에세에서 뒤에 거만큼이나 합법적인 변호사만큼이나 변호사가 항상 증거나 사례를 그 전에 재판의 선례, 판례를 요구하잖아. 그죠? 변호사만큼이나 뭔가 팩트를 중요시 여기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례나 선례를 굉장히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어 모든 원칙들은 어떤 그가 레이가 내려놓다죠. 레이다운 정하다요. 그가 정하는 모든 원칙들은 be capable of 뭐죠? be able to랑 똑같죠. 뭐뭐 할 수 있는데 being 무엇이네요? 가져와질 수 있는데 어디로? to the test 그 검증 시험으로 뭐에 대한 검증? 관찰과 실험의 검증으로 다 가져와질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검토가 다 되고 객관적인 뭔가가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여기까지 끝나서 그지? 이 사람은 뭘 주장하는 사람이야? 뭘 싫어해? 일단 추측을 싫어해. 관념적인 걸 싫어해. 뭘 좋아한다? 눈으로 딱 보이는 거. 정말 100%딱 증명되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끄는 게 어디겠다? 바로 견고한 다리인데 그 다리는 어떠한 다리예요? 누구나가 봐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곳이겠지.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주면 되죠. 1번 팩트지, 그지? 2번 이거 뭐니? theory는 이론이죠. 그죠? 아니고 colleague 뭐지 이건? colleagu네. 뭐니 이건? 동료죠. 아니고 speculation 절대 안 되지. 5번은 전임자보다도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잖아.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이론보다는 지금 theory가 더 적절하죠. 이론도 누군가의 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지? 누가 봐도 명백한 거, 실험으로 검증되는 거, 그래서 팩트가 더 적절하다. 요 뒤에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안 읽어도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자, 요걸 읽고 나서 읽으면 이해가 돼요. 비유적으로 나타내요. 자, 그 사람은 우리를 팩트의 견고한 다리를 이끌어주는데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다리를 받아요. 그 견고한 사실의 다리는 옮겨줄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의 지식 속에서 많은 아주 깊은 틈 위로 우리를 옮겨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해준다. 그리고 이끄는데 우리를 어떠한 지역으로 free from이 뭐라 그랬죠? 뭐라 했지? free from? 뭐뭐가 없는 뭐로부터 자유로운 올가미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 올가미라는 것은 그러한 fascinating 굉장히 그 정도로 매력이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barren이라는 게 불모지의라는 뜻이에요. fruit의 반대말 불모지의 원래 것인 올가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올가미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를 선사해요. 요 뒤에는 진짜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글쓴이 애만 알아. 요거 알 필요 없죠. 뭐다? 나쁜 거가 없는 지역으로 우리를 이동시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나쁜 지역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항해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합당하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그거 조심하라고 경고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사람은 이 안 좋은 모든 걸 다 피해서 우리를 견고한 사실의 다리로 인도합니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질문의 주제고. 자, 2점짜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갑시다. 3점짜리. 일반적으로 물리적 abstract라는 단어 많이 외웠죠. 뭐라고? 추상적인. abstract이 뭐예요? 추상화. 그죠? 추상적으로 되는 거라는 뜻이죠. 자, 물리적 추상화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 일상생활 속에 추상화도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물리적 추상화는 are such that을 이토록 커서 주어가 동사한다가 원래 맞는 해석인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such that을 그냥 다음과 같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잡아야 될 건 똑같거든 우리가. 물리적 추상화의 특징이 뭐냐 이런 얘기야.
물리적 추상화의 특징이 뭐냐? 근데 물리적 추상화라는 말 자체도 어렵죠? 지문을 읽어가면서 물리적 추상화가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 물리적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의 추상화 과정들은 다릅니다. 상당히 뭐와 수학적 추상화는 다릅니다. 자, 우리가 한번 택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체적인 사물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필이라고 부르는 것을 한번 택해 보도록 합시다. 요걸 가지고 이제 물리적 추상화라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묘사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의할지도 모르는데 연필이라는 걸 in great detail 매우 세부적으로 이렇게 돼요. as 뒤에 것만큼이나 please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나 매우 세부적으로 연필을 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연필을 정의할 수 있죠. 그죠? 연필은 예를 들어 길이가 길다. 그지? 끝에는 까만 심이 달려있다. 저부터 지우개가 달려있는 것도 있다. 뭐 노란색이다. 손으로 잡고 글씨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잖아. 그죠? 이렇게 아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다 쳐. 그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만큼 세부적으로 묘사를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뭐가 포함하는 거, 모든 특성을 다 포함하는 거. 이 모든 특성이란 우리가 발견할지도 모르는 거. 이러한 실체적인 objective는 형용사로 뭐라고요? 객관적인. 이러한 실체적인 객관적인 연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걸 모든 특징을 다 포함할 수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연필에 대한 겉모양은 내가 묘사를 했는데 연필 심에 그게 뭐 탄소 그게 덩어리죠. 그죠? 그 탄소 덩어리의 화학적 성분 말할 수 있니 없니? 우리가 말 못하죠. 그지? 그럼 그게 뭐 화학적 성분을 말하다 쳐도 화학적 성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원리를 다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왜 어떤 거는 까만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 나오는지에 대한 색소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고. 그지? 그 나무는 또 어떻게 만드는 나무에 대한 분자 결합 구조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연필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면 그게 되니 안 되니?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죠. 아, 이게 바로 물리적 추상화를 말하는 거구나. 실제 물체를 가지고 이거를 제대로 다 포함해서 설명할 순 없잖아. 그럼 매번 연필이란 무슨 화학적 구조에서 분자 결합 이렇게 설명할 거야? 아니지. 연필을 뭐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냥 연필은 손에 쥐고 쓰는 길다란 막대기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연필에 대한 모든 묘사가 다 들어가니? 그건 아니지. 그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연필이라 한다고 약속한 거죠. 그게 바로 뭐다? 물리적 추상화다 이런 얘기야. 물리적 추상화의 특징은 뭐다? 모든 세부사항이나 특징을 다 넣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 질문의 주제입니다. 우리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 다 물리적 추상화를 갖고 있죠. 하고 있지, 그지? 핸드폰이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원리들이 다 들어갔잖아. 그거 다 설명하니? 하나씩 그냥 핸드폰 접어하면 네모 반듯하고 터치되고 화면 나오고 동영상 재생되고 전화되고 이 정도. 그죠? 물리적 추상화를 이미 하고 있죠. 그게 질문의 주제예요. 물리적 추상화라는 것은 모든 세부사항을 절대로 다 넣을 수가 없고 세부사항이 상당수 배제되고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자. 확인해보자. 만약에 그 어떤 독자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주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면 완전한 묘사를 아니면 완벽한 묘사를 뭐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하려고 노력한다면 so as to는 뭐랑 똑같다고요? in order to랑 똑같다고. 포함하기 위해서 모든 자 particular는 우리가 여기선 세부사항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렇게 해석 못하더라도 무슨 뜻을 알고 있어요? 특별한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그치? 여기에는 s가 붙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게? 명사가 됐으면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지. 특별한 것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죠? 모든 특별한 것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정의를 한다고 할 거라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 표현을 할 그 글을 읽는 사람은 convinced that 이하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니 어떻게 된다? 이러한 임무가 모든 특성을 다 집어넣는 임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추상화의 특징이다.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답을 찍을 수는 있다. 물리적 추상화의 특징이 비로소 나왔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다. 자, 요거를 해석을 해볼까요? 한우기 해볼까?
이런 세부사항들, 특별한 것들은 묘사해야 되는데 뭐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시적인 특징들, 내가 아까 말한 거, 연필은 뭐다? 길다랗고 색이 먹었고 이런 거 뿐만 아니라 또 뭐도? 마이크로, 미시적인, 아주 작은 미시적인 세부사항도. 다시 말해서 이거 뭐다? 화학적 구성과 변화들, 그지? 그리고 또 초미세한 특징들, 그리고 끝없이 변화하는 관계, 누구의? 이런 객관적인 것. 이 객관적인 것이란 우리가 연필이라고 불러온 것. 이게 뭐와의 관계가 바뀌어요? 변화하는 관계. 이 연필과 누구와의? 우주의 나머지와의 관계. 뭐 연필과 종이의 관계라든지 다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랬는 거야. 자, 요 뒤에는 동격으로 보시면 돼요. 했더니,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inexhaustible, 무궁무진한, 지치지 않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많은 특징들이 되는 것이죠. 이 특징은 결코 terminate, 없애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 집어넣어내는데 다 집어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적 초상화라는 것은 바로 뭐다? 굉장히 커서 특별한 것들, 세부사항이, 자 이거 보세요. left out 1번에 우리 이거 외웠는데 exclude의 동의어 외웠죠? 두 개 있다 그랬지. 뭐가 있죠? 지금 나 leave out 정리해서 분명히 외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roll out이라는 동사도 동의어다. 이게 지금 be left out으로 나온 거예요. 세부사항들이, 특별한 것들이 제외되게 됩니다. 1번이 가장 적절하죠. 나머지 읽어보시고 주제를 알고 읽으면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33번으로 갑시다. 33번. 자, 요건 아예 동떨어져 있어서 지문의 주제를 그냥 잡으면 돼요. 지문의 주제. 요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아예 억제가 없고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하거든. 똑같은 얘기. 그렇게 한번 답을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의견 불일치를 가졌을 때 학문적인 논문의 co-author, 바로 공동 저자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이름의 ordering, 뭐겠니건 순서, 그죠? 먼저 이름을 제1저자, 요새 말이 많죠. 제1저자, 제2저자, 그죠?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 첫 번째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한 순서에 대한 논문의 공동 저자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을 때, 그죠? 누가 더 중요한 저자야? 라고 할 때 이것은 기반된 것인데 respective도 외웠죠. 뭐라고요? 각각의, 개별적인이라는 단어를 외웠잖아.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다 다르다. 각각의 기여를 근거로 하여 그 연구에 대한 기여를 근거로 해서 순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데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그러한 의견 불일치는 다음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클레임이 뭐라 그랬지 이게? 클레임, 소유권을 주장하다 그랬죠. 크레딧 머니건 외웠잖아. 신용 말고 무슨 뜻이 있다고? 신용 말고 공로, 공적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공적에 대한 걸 소유권을 지나치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 불일치가 발생을 해요. 당연히 어떤 의견 불일치겠니? 네가 더 많이 썼으니 네가 일 저자해는 아니겠지. 뭐겠니? 내가 더 잘했잖아. 내가 먼저 올라가야지. 이거겠지, 그지? 이 뒤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건 되게 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거 최근에 또 외웠죠? 뭐라고? 과장했어요. 우리 자신의 공헌, 기여한 바를 과장했어요. 내가 더 많이 했다고 서로 주장을 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둘 다 틀렸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자기가 많이 했다고 주장했죠. 그럼 뭐다? 둘 다 아니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맞거나 한데 서로의 주장이 다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에 따라서 둘 다 틀린 주장이 되었던 것이고요. 자, 아마도 우리의 지나친 주장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considering 뭐라고요? 뭐뭇을 감안해 봤을 때 동의어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오늘 외운 거 기울는 거 똑같다고. 자, 우리의 주장은 이런 지나친 주장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데디아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예시가 막 나와요. 94%의 대학교 교수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데 평균 이상의 작업을 한다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 야, 내가 일 정말 많이 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죠? 기여를 많이 한다.
남편과 아내들은 관여하는데 똑같은 정신적 과장에 뭐 할 때 그들이 overestimate 뭐라고요? 뭐뭇을 과대평가하는 단어라고 과대평가할 때 그들의 기여한 바를 집안일에 있어서 말이죠. 내가 더 많이 해 라고 생각한다. 좀 더 읽어볼까? MBA 경영학 석사 과정 학생들이에요. MBA 학생들의 퍼센티지에 대한 예측치가 있는데 기여한 거 한 팀 과제에 있어서 이것은 다 합쳐서 139%가 원래 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어떤 일에 대한 기여도를 다 합치면 뭐가 되는 원래 100%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라고.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 한 문제만 더 해보자. 자, concerning 뜻이 뭐죠 이게? concerning 뭐뭐에 관련하여라는 운동선수의 기량과 관련해서는 60%의 고등학생들이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가 평균 이상이라고 나 운동 좀 잘하지 라고 하고 6%만이 평균보다 below 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평균 이상으로 뭔가 기여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지금 뒤에 역적도 없고 그 뒤에 지문의 그 빈칸 자체가 아예 따로 떨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2번에 distortion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이게? 왜곡이죠. 그치? 우리가 내가 더 많이 일을 하거나 기여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왜곡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했죠. 그래서 대다수의 왜곡은 in one's favor도 외웠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하도록 누구에게 유리한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의 왜곡은 자기에게, 우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을 2번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자, 34번. 이것도 지문의 주제를 그냥 잡으시면 돼요. 아예 따로 떨어져 있어서 빈칸이 중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 지문의 주제를 또 잡아보자. 당신은 not be concerned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심해도 된대. 만약에 당신이 읽어야 한다면 어떤 학문적인 글들을 말이죠. 몇 번 읽는 데에 걱정하지 마세요. comprehend 외웠네 뭐라고 이거? 오늘 이해하다는 동사였죠.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학문적 글들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대. 안심하래. 또 읽어도 된대. 자 일단 우선 한 가지 학문적 글들은 종종 어렵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독서는 때때로 요구되는데 sift out도 외운 적이 있어요. 동의어가 뒤에 나옵니다. sort out 무엇을 걸러내다는 뜻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바로 주요 논점들을 메인 아이디어를 잘 걸러내기 위해서 두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 메인 아이디어, 주제들 사이에서의 상호 연관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씩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꾸 괜찮다 그래. 자, 이것은 종종 necessitate이라는 단어도 외운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필요로 하다는 동사를 외웠습니다. 자, 이것은 자주 필요로 하는데 자, 이렇게 몇 번씩 읽으면 뭐가 필요하냐? 당연하게도 다시 뒤로 가는 거, 되짚어가기가 필요하고 다시 읽는 게 필요하지요까지 하고 예제가 나왔다고. 이 뒤에 뭐가 나오니 그럼? 이 뒤에 이해가 안 됐을 때 뭐 한다? 다시 앞으로 가서 어떻게 훑어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가 나오겠죠. 주제는 사실상 나온 거지. 이게 뭐에 대한 글이야? 논문이 이해가 안 가도 괜찮다. 뭐 해라? 그냥 너가 계속 살펴봐라 이런 얘기예요. 앞뒤로 갔다가 뭐 했다가 다시 봤다가 해도 괜찮다. 이게 지문의 주제예요. 쫄지 말아라. 그냥 그럼 보면 된다. 좀만 더 읽어볼게요. 여기 in addition이 나오는 순간은 정말 여기서 풀 멈출 수 있죠. 역접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똑같은 노조가 나온다고 읽어보나 마나. 요거는 빼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이 깨달을 때 당신이 grasp 뜻이 뭐라고요? grasp 움켜쥐다라는 뜻이 있고 추상적으로는 무엇을 이해하다 했죠. 당신이 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논문이 뭔가 어려워? 그때 당신은 may need to clarify 뭐겠니 이건? clear에서 동사가 된 거죠. clear 뭐니? 명확한. 뭐뭐 find 뭐라고요? 뭐뭐화하다. 명료하게 하다는 뜻이죠. 명확하게 하다. 자, 그때 당신은 명확하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요. 그 요지를 말이죠. 방법은 또 되돌아가는데 똑같은 거 나와. 되돌아감으로써
그 글로 말이죠. 당신이 이미 읽었던 글로 되도록 함으로써 읽었던 거 또 읽어도 괜찮다 해라 이런 얘기예요. 목적은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요지가 관련이 있는지 바로 지금 이전에 진행되었던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occasionally 뜻이 뭐라고요? 가끔씩 때때로. 자, 가끔씩 무언가가 또한 당신에게 인상을 줄 것인데 어떠하다고? 뭔가 odd도 외웠죠. 뭐다 이거? 이상한, 어색한, 뭔가 이상하다는 인상을 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may have to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데 sort out 아까 뭐라고? sift out과 똑같은 걸러내는데 무언가를 걸러내는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언가는 inconsistent 뭐다? 일관되지 않거나 아니면 당황스럽게 만드는 무언가를 걸러내는데 시간을 쏟으면 되지요 하고 게다가 또한이 나왔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 또 뭐가 나온다? 이해가 안 가덜랑 다시 앞으로 가서 살펴보면 된다가 지문의 주제예요. 논문 읽을 때 쫄지 말아라. 이해가 안 가면 너 다시 돌아가서 보면 돼 이런 얘기예요. 살펴보면 돼 계속해서. 자 1번부터 보자. 결정하는 것. 자 중요하대. 뭐가? 진주어야다. 결정하는 것이 그 문서와 글이 의견인지 아니면 팩트인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고요. 2번. 자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주제를 뭐보다는 supporting details 뭐니 이건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보다는 주제를 먼저 찾으려고 노력해라도 노점에서 어긋나 있죠. 아니고 3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데 뭐인지를 그 문장이 contradict는 뭐예요? 뭐뭐와 모순되다는 뜻이었죠. 역사적 사실 역사에겐 아무것도 없잖아. 관련 안 되고 4번 보자. 자 모니터가 뜻이 뭐예요? 감시하다, 관찰하다, 지켜보다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지켜보는 거. 당신의 이해의 수준, 이해의 질을 한번 관찰해보는 건 중요하죠. 어떻게? 계속해서. 관찰해보고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돌아가면 된다로 연결되는 거지. 4번이 그나마 가장 적절하고 5번 paraphrase 뭐야 여러분 이거? paraphrase 뭐라는 이거? 다시 쓰기 고쳐 쓰기라는 뜻이에요. 일단 안 돼. 뭘 다시 써. 다시 쓰는 게 중요해요. 그 단어들을 바로 독자들이 어렵다고 깨닫게 되는 단어를 다시 써봐라는 얘기거든. 고쳐 써봐라는 얘기거든. 5번은 다시 쓰기에서 일단 걸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려운 빈칸을 풀이를 다 해봤고요. 그 다음 넘어가자. 자 3점짜리가요. 37번 해볼까요? 순서 37번. 자 37번 여러분 이 전형적인 순서 문제죠. 단서로서 풀 수 있는. 일단 얘는 첫 문장이 좀 해석이 어렵고 나머지는 할만해요. 그리고 단서도 명확해요. 이 정도 좀 푸셨어야 돼. 알아서 자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세심히 해볼까? 그 주제 혹은 문제 어떤? 많은 이용이 여기부터 부서부터 얼마나 많은 이용이 궁극적으로 accommodate 수용될 수 있는지 혹은 수용돼야 되는지 어디에서? park? 쉬운 단어 그거야. 공원에서 그리고 보호받는 지역에서 이런 얘기네. 아 무슨 문제? 무슨 주제? 야 공원에 사람들 얼마만큼 들여보내야 되냐 이거 그지? 여기 자연보호구역이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지? 요 문제는 요 문제는 conventionally 뭐지 이거?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원래 불려지는데 뭐로? 수용력이라고 어디에서? 전문적인 리터러처가 문학 말고 문헌이라는 뜻이 있다고 배웠죠? 전문적 문헌에서 수용력이라는 개념이다.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NPS는 이제 결정했어요. 언제? 연대 초에 뭐 하기로? 그 주제를 그렇지. 어주에서 다루다라고 했죠? 그 주제를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결정까지만 해서 일단 그죠? 결정까지만 해서 자 이제 A로 가자. A가 바로 온다고 보고 봅시다. 그러기에
뭐가 딱 걸려요? 그 프레임워크 뭐죠 이거? 틀이죠. 그 틀은 위에서 틀이 나니 안 나니? 안 나왔어. 위에 나온 내용은 뭐야? 결정까지만 했다고. 뭐 구체적으로 방법이 안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틀이 왜 나와? 이게 나오려면 일단 그 틀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오던가 아니면 프레임이 나오던가. 그죠? 앞에 등장해야 비로소 뒤에서 더라는 정관사로 그거라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물표가 뜨는데 요게 끝까지가 한 문장이라서 끝까지 읽어주긴 해야 돼요. 일단 A는 나중으로 붙이자. 틀이란 게 나온 뒤에. 자, 그 틀은 불렸는데 머시기라고 그리고 현재 언급됐는데 축약어인 요것도 중요해요. verb라고 이제 언급이 됩니다라는 얘기는 verb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요거 줄이면 요거가 된다.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바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것의 의도상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verb라고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틀이라는 것은 만들어졌는데 식별하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것을 공헌에 대한 거 그리고 요거 외웠죠? inherently 뭐라고? 내재적으로 선천적으로 타고나게 그리고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선천적으로 원래 본래 타고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방문자의 사용을 태초부터 제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비록 물론 어떠한 이러한 제한들이 요구되는 곳도 있죠. 몇몇 장소나 몇몇 시간들 내서 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풀어주고 어떤 곳에선 제한하고 뭐 그런 뭐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틀이 바로 앞에 뭔가 묘사가 된 틀이고 자 B를 보자 이제 B가 처음에 온다고 보고 A는 아니니까 이러한 노력 어떠한 노력 연결되죠. 요거 좀 해결하려는 노력 이러한 노력은 이끌어 잡는데 어떠한 집단에 의해 MPS 플래너란 집단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지받았는데 몇 개의 정부와 대학 과학자들로부터 자 과학적인 그리고 전문적인 문헌에 기반하여 프레임워크가 등장하는 순간 거의 답을 풀렸죠. B가 가장 먼저 오고 B 다음에 뭐가 올 수가 있고 A가 아마도 올 것이고 자 끝까지 읽어보자. 하나의 어떤 틀이 만들어졌는데요.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용력을 그 나라 안에 있는 공원들과 관련된 지역들에서 하고 그럼 이제 B는 거의 확실하고요. B 다음에 A로 바로 가냐? 아니면 C로 한번 갔다가 A로 가냐? 그죠? 근데 이제 B 뒤에 C를 읽는 순간 답은 나오지. 이 나머지 필요 없죠. 뭐 verb라는 건 정의합니다가 나왔잖아. indicator 뜻이 뭐예요? 해석하면 나타내주는 거 지표라는 뜻이고 verb가 나오려면 verb가 앞에서 묘사가 됐었어야지 얘가 뭔가를 정의한다가 나왔기 때문에 verb가 아까 A에서 제일 처음 등장했죠? 답은 B, A, C로 갈 수밖에 없지. 요 정도면 순서가 단서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이 정도 좀 맞추셔야 돼요. 단서만 보고서도. 자 38번으로 갑시다. 38번도 여러분 instead 보는 순간 좀 뭔가 반갑지 않던가요? instead나 rather라는 연결어가 쓰이는 구조가 전제 조건이 뭐라고? 앞에 뭐가 등장해야 돼요? 부정의 표현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게 not이든 never든 근데 not이나 never가 없더라도 내용상의 부정이 등장을 해야 돼요. 뭔가 이제 뭐 이걸 안 했다든지 못 미쳤다든지 뭐 내용상의 부정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대신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지? instead 대신에 오히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부정의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죠. 딱 한 군데. 그죠? 요거 알고 시작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 보자. 뭔가 안 했는데 근데 그거 대신에 뭔가 남자가 나와.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승객들에게 그들이 바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출발하게 될 거라고 또 다른 비행기를 타고서 이렇게 뭔가 비행기가 뭔가 안 가는 상황이구나. 그죠? 얘가 들어가는 건 앞에 부정적인 뭔가 묘사가 들어간다. 안 한다든지 못 한다든지. 자, 존은 탑승했어요. 비행기에.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비행기는 시카고로 향하는 비행기고요. 근데 이제 망가진 변기가 연기시켰습니다. departure 출발을 지연시키게 되었어요. 변기가 문제야. 자, 그 파일럿은 파일럿이구나, 그지? 존이 그 비행기 조종사와 그 비행기 직원은 made an announcement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말을 했어요. 비행기가 뜰 건데 그 변기가 고쳐지자마자 뜰 거라고 말이죠.
부정의 내용 없죠? 뒤에 읽어보자. 자, 그 파일럿과 그다음에 비행기 그 직원들은 주었습니다. 빈번한 업데이트를 해주었어요. 승객들에게 어떤 상황이 돌아간다. 그리고 말해줬는데 승객들에게 그 파일럿이 찾고 있다고 permission 허가를 좀 구하고 있다고. 이 허가는 출발하라는 허가요. 하나의 변기가 작동하지 않은 채로도 갈 수 있는지 허락을 계속 묻고 있다. 좀만 기다려달라. 뭔가 이제 부정의 얘기 없죠? 또 이어주고. 자, 매일 20분마다 이 존은 받았는데 카톡을 받았어요. 그의 핸드폰으로. 이 카톡은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출발 시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고. 부정의 뉘앙스 없죠? 그건 3번도 넘어가는 거지. 자, 1시간 동안에 성공적이지 못한 노력이 있은 뒤에 이 노력이라는 것은 변기를 좀 고치려는 노력인데 안 됐어. 그죠? 그 파일럿은 발표했습니다. 알렸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해버렸다고. 그 비행기가 would not fly가 뜨지요, 등장하죠. 비행기가 뜨지 않을 거라고. 어떤 상태로는 오직 하나의 변기가 아마 2개가 아마 그지? 오직 하나의 변기만 작동하는 상태로는 비행기는 뜨지 않을 거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까지 나왔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 완료됐지, 그지? 뭐다? 부정의 의미가 나왔다. 그래서 4번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4번 문장 뒤에는 확인을 해봐야지. 4번 문장 앞에까지 어떤 상황이야? 비행기가 안 뜰 거예요 라고 승객들에게 발표한 상황이라고. 그지? 근데 봐봐. 4번에 뭔가 안 들어가면 승객들이 졸라 착해. 그 불확실성과 unknowing의 뜻이 뭐야 이거? 짜증. 그죠? 그 불확실성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망가진 픽스처가 고정되어 있는 것 시설물이라는 뜻이죠. 변기입니다. 망가진 시설물에 대한 불확실성과 짜증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되게 조용하고 이해심이 깊었어요. 존나 착하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발표하자마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대. 좀 어폐가 안 맞죠? 어폐가 있죠. 그래서 4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어가려는 조치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부정의 의미도 나왔고 지금 승객들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 대신에 그는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승객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다른 비행기로 나중에 이제 출발하게 될 것이라고 조치가 취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듣고서 짜증은 좀 났지만 그래도 승객들은 되게 말을 잘 듣고 이해를 하더라로 이어지는 것이 맞죠. 자, 5번 문장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요 가은이 해볼까? seatmate 뭘까 이건? 좌석 친구 뭐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 또 파일럿이겠죠? 좌안에 옆자리에 앉은 파일럿이 말했어요. 뭐라고? 그가 깨달았다. 그렇지? 감옥적으로 해석 안 해요. 어떠하다고? sure 뜻이 뭐죠? sure. sure 맞아, sure. 확신하는. 거기에 reassure. 확신을 다시 해줘. 뭐다? 안심시키다는 뜻이야. reassuring, 안심이 드는, 안심이 드는. 자, 그는 알았어요. 뭐라고? 되게 안심스럽다는 거 알았다. 뭐가? 그 캡틴, 강조, 자신이. 그죠? 그 기장, 그 자신이 발표를 해서 되게 안심이더라. 그리고 설명해서 무엇을? 그의 아까 뭐라고 우리 교수님? 추론이라고. 그치? 그의 생각, 그의 추론을 설명한 게 너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안심됐어. 잘했어. 그래서 승객들이 안심한 걸로 이렇게 묶이는 거죠.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여러분 대다수 많이 틀린 41, 2번 풀이하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글의 흐름 봅시다. 자, 일단 얘는 진화론에 대한 적자 생존에 대한 통념을 깨주는 지문이에요. 자, 보자. 특별히 끔찍한 미스가 뭐라고 이게 신화라는 뜻도 있지만 통념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 관련 언급한 지문 빼고는 죄다 통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념으로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통념이 뭐라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이게 통념이라고 그지? 자, 특히나 끔찍한 통념이 있어요. 진화에 대해서. 그건 바로 presumption 외웠어요. 최근에 전제인데 이 전제는 동물과 인간들이 inherently 또 나왔네 타고나게 selfish 뭐다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봐봐
원래 우리가 진화론이란 건 서로 적자생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물고 뜯고 막 힘센 놈이 살아남고 이기적인 걸 알고 있지. 근데 이걸 지금 통념이라 표현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전제는 서로 간의 이 존재가 이기적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얘기죠. 그죠? 진화론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 뒤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현은 좀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전제가 정말 끔찍한 통념인데 자연 자, 이 사람의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묘사에 따르면 묘사에서는 자연이 되게 빨개요. 뭐가? 이빨과 발톱이 빨갛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요 표현 여러분 모르지만 되게 뭔가 나쁜 묘사다. 그래서 selfish가 맞거나 정도. 그래서 A는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 거예요. 진화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되게 유명하죠. 종의 기원이 출판된 뒤에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은 요 단어 보세요, 여러분. 요 단어 우리가 외웠는데 두 개를 외웠어요. mortal이라는 단어, mortal. 뭐지 이게? mortal 뭐라고요? 외웠잖아. 이거의 부정어가 지금 나온 immortal 이렇게 되잖아. mortal 뜻이 뭐죠? 언젠가는 죽는, 수명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명사로 인간이라는 뜻이고. 봐봐. mortalize 뭐다 이건? mortalize 뭐야 이건? 수명이 언젠가는 죽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뜻이에요. 좀 길지 그지? 그러면 immortal 이런 거보다 외웠잖아? immortal? 죽지 않는, 불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사로 뭐가 있고 이게 신이라는 뜻이 있다고 외웠고. 그러면 immortalize 뭘까? immortalize 뭐뭇을 불멸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뭐뭇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다. 뭐뭇을 영구히 존속시키다는 뜻이에요. 자 보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출판된 뒤에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라는 사람이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Natural selection 뭐라고요? 자연 선택, 자연 도태, 적자 생존, 진화 똑같다고.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다 이거? 완전히 100% 진리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야. 자연 선택이라는 건 100% 진리로 만들었어요. 어떠한 문구 속에서 이것도 했죠. 동요라 그랬지. 적자 생존을 이렇게 쓴다고. The survival of the fittest. 적자 생존이란 말 속에서 자연 선택을 100% 진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적자 생존이란 건 어떤 거냐면 가장 mislead가 뭐라고? 잘못 이끌다. 오도하다. 가장 오도시키는 표현 중에 하나이고요. 그치? 지금 진화론의 통념에 대한 글이니까는 B도 맞지. 처음에 통념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과학의 역사 속에서. 이 과학이라는 것은 embrace가 뭐라 그랬죠? embrace, 껴안다, 포용하다, 포용되어져, 받아들여져 온 사회적 다윈주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 중에 가장 심각하게 오도하는 놈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적용시키는데 이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을 적절치 않게 적용시켜요. to be에다가 바로 인종의 이론과. 그지? 그러니까 흑인이 지금 못 사는 건 뭘 못했기 때문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못 사는 거야. 정당한 거야 라고 해버린다고. 그리고 국가의 정치학과, 경제적인 doctrine이라는 단어도 우리 최근에 외웠는데 기억 안 나니? doctrine? 기억 안 나니? 교리라는 단어로 우리 외우지 않는 교리, 경제적 교리에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뭐다? 약한 자가 핍박받는 건 당연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야. 진화론을 이런 식으로 써먹어버린다. 끔찍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기 해석을 예언이 해볼까? 자, 그 다음 이분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라는 단어 해볼까? 심지어, 그치 보세요. 심지어가 나왔어. 심지어 얘조차도라는 얘기라고. 그죠? 얘도 요 이분 앞에까지 내용이 뭐였죠? 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더라? 이거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더라고. 진화론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크더라 이런 얘기라고. 진화론을 어떻게 해석하더라?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 게 당연해 라고 해석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가 나왔어.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그렇게 해석한다로 가야 되죠. 그죠? 이분이랑 단어 때문에 그지? 그에 따르면 이제 C가 이상한 거예요. 해볼까? 심지어 다윈의 불독이란 건 완고한 사람인데 우리가 알 길이 없지. 불독이라 하자. 다윈의 불독인
근데 불독 진짜 걘가? 하고 싶었는데 동격 설명에 지금 토머스 헨리 헉슬리라는 되게 유명한 진화 생물학자에도 마찬가지 진화론자입니다. 그래서 다윈을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사람이구나. 심지어 토마스란 사람조차도 그 다음 보세요. 쌤이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토마스란 사람조차도 자, 위큰도 해보자. 위큰 뜻이 뭐죠? 무엇을? 약화시키다요. 심지어 토마스란 사람조차도 약화시켰습니다. 그가 불렀던 것을 이러한 다행히도 이것 뜻을 줬죠. 검투사의 관점이라고. 삶의 생명에 있어서 일련 에세이 속에서 생명에 있어서 이러한 검투사의 관점이라고 그가 불렀던 걸 약화시켰다는 이분 때문에 안 되니까. 검투사의 관점이라는 건 어떠한 관점이야?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거야? 서로 간에 찔려 죽이는 관점이야? 서로 간에 찔러 죽이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걸 지 맘대로 잘못 해석한 게 검투사의 관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심지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뭐하더라? 이 관점을 오히려 강화시키도록 바꿔야 맞죠. 약화시킨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는 달리 해석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시킨다로 가셔야 돼요. 그 뒤에도 또 단서가 돼요. 그러면서 묘사하는데 지금 심지어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자연을 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옴표 그 자연에 의하여서 가장 힘세고 스위프트가 뭐였지 이게? 재빠른 가장 재빠르고 허니 교활하니요. 가장 교활한 놈이 살아남고 또 그 결과 또 다른 다음 날에 또 결국 투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적자생존을 투쟁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검투사의 관점을 약화시킬 리가 없다. 심지어 이 사람조차도 강화를 시키더라로 봐야 논리적 흐름이 맞아떨어진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볼게요. 자, 생명의 이러한 관점은 does not have to become 뭐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배적인 관점이 될 필요가 없었어요. 굳이 이걸 택할 이유가 없었다. 이건 잘못된 거다. 1902년에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와 사회논평가인 무정부주의자이면서 사회논평가인 이 사람은 출판했는데요. 어떤 기사를 이것은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위에 나왔던 스펜스와 헉슬리에 반대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러시아의 논평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자연에게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누가 더 적응을 가장 잘하는 겁니까? 라고 자연에게 1번인가요? 아니면 2번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예요. 1번은 바로 계속해서 서로 간에 싸우는 놈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지지해주는 놈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즉시 대이하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동물들, 다시 말해서 획득하는 동물인데 뮤추얼 뜻이 뭐라고요? 외웠잖아? 뮤추얼 상호간의 도움의 습관을 획득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잘 적응을 잘하는 걸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이게 진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적자생존이나 아니면 그 진화론에 대한 것은 뭐다? 투쟁의 개념이 아니라 뭐다? 협동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가 41번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더라. 자, 협동하는 그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은 죄다 외웠던 단어죠. attain 뭐라고? 획득하게 되는데 가장 높은 성장을 지능과 신체 조직에 있어서 결과가 좋아진다. 협동할수록. 자, 수많은 여정 속에서 야생의 내륙 지역으로의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 사람은 발견했습니다. 동물종들이 거기에 있는 시베리아 동물종들이 상당히 사회적이고 자연 속에서 협동적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이제 논조 완전 넘어갔죠. 동물들이 실제로는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협조적이더라. 생존을 위해서. 자,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일종의 적응인데 이 적응은 이 사람이 추론하기로 상당히 바이털 외웠잖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화에 있어서. 맞지, 그지? 그러면서 자, 동물의 세계 속에서 그 다음을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언해보자 이제. 동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봐왔다. 뭘? 대다수의 종이 사는 거. 그죠? 어디? 사회들에서. 그리고
두 번째도 봐왔는데 뭐? 그들, 그 종들이 알아차린다, 발견한다. 이게 삽입됐어요. In association 어떻게 할까요? 그 의미 없게 in association 뜻이 뭐죠? association 연관성, 그죠? 관련성. In association 어떻게 할까? 서로 관련돼요. 이렇게 하지. 서로 뭐 뭉쳐서 그들이 발견하는데 서로 관련되어서 이게 목적어예요. The best arms가 뜻이 뭐였다고? 팔 말고 arms. S 붙이 뭐가 됐다고 이게 뜻이? 무기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서로 관련하여 가장 좋은 무기를 발견한다는 것도 우리가 목격해왔습니다. 뭐를 위한 무기? 투쟁, 그지? 삶을 위한 투쟁의 무기를 애들이 발견하더라.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땡땡. 그 무기는 다시 말해서 요 앞에 지금 흐름상 이 니즈가 생략됐다고 보고요. 이선 앞에 있는 투쟁으로 보시면 투쟁. 그 투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투쟁이라는 건 이 삶을 위한 투쟁의 무기를 발견했다며 그 투쟁이란 건 근데 물론 이해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의 넓은 다윈식의 어떠한 의미 속에서 이해가 되는데 그게 not A but B로 이해된다 이렇게 돼요. A는 아니야. 이 투쟁이라는 건 B의 개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로서 이해되냐? 바로 일단 A는 아니에요. 요건 이 투쟁은 아닌데 share 순전한 생존으로의 순전한 수단을 위한 투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는 그런 투쟁이 아니고요. 이 투쟁이란 but B입니다. 이러한 투쟁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어떤 투쟁? against가 뭐죠? 뭐뭐에 대항하여 모든 자연상의 조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자, 이를 보세요. unfavorable 뭐긴 이건 우호적이지 않은이라는 단어죠. 동의어 뭐가 있지? 적대적인 우리가 배웠던 hostile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 해당 종들에게 있어서 우호적이지 않은 모든 자연상의 조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서 그죠? 자연 조건이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뭉치는 개념으로서의 투쟁으로 이해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against가 지금 적대관계죠. 그죠? 투쟁과 뒤에 있는 자연 조건 그러면 적대관계는 그 종에게 있어서는 지금 불리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것이 흐름상 틀리지가 않죠. 그래서 5번도 맞다. 자, 41번 보시면 자, 하나씩 볼게요. 의미가 왜 틀린지. 진정한 의미 뭐 transmission 뭐죠 이거? 유전자의 전달의 진정한 의미 유전자 얘기 아니고 2번 영향력 다윈 이론의 영향력 뒤에 영향 뒤에 오는 항상 어디에 끼치는 이라고 다른 연구에 끼치는 다윈의 이론의 영향력 아니고요. 자, 3번 생존 뭐에 의한 공동의 도움에 의한 생존 rather than 뭐보다는 바로 공동의 투쟁보다는 서로 간에 돕는 것이야말로 진짜 진화더라 생존이더라. 4번 자, 오직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른 놈만이 끝까지 생존한다 주제와 정반대고 5번 오해들 뭐에 대한 private 개인적인 삶 야생동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 5번도 관련이 없다. 3번이 가장 적절하더라. 자 여기까지 풀이를 해봤고요.